시대를 살아가는 이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오늘의 명사 온튜브 의사인 인요한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죠. 예. 예. 정말 저는 인요한 박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예.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영어를 잘 못하지. 잘한다. 인요한 박사님 왜 정조부가 이 한국에 오신 지가 몇 년도 예, 오셨죠? 진외조부님이 1895년 예. 4월 달에 이제 재물 도포 땅을 처음 받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이제 나라를 이제 개신교가 나눴어요. 예. 사이좋게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을 우리 미국의 남장로교가 맡았는데, 남장로교 후손입니다. 근데 2012년 제일 큰 선물이 2012년 3월 21일 날 그 특별 귀화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얻어서 자랑스럽게 갖고 다닙니다. 2012년도에. 예. 근데 인요한 박사님 책을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그래요? 내 고향은 전라도.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한국인. 앞에 있는데 아, 이게 조금 날씨 좀 뜨거워지네. 인요한 박사님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아, 그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체험을 했는데 이래 참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내용이다. 이 듣기만 들어도 내 영혼은 한국인 감동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서양 사회는 룰, 법을 중요시해요. 예, 근데 한국은 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더 성경적이고 맞아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정에 미쳐서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 사랑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앰뷸런스 만들고, 북한 결핵 퇴치하고, 예, 어머님 결핵 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 떠나기 전에 해외 환자 유치. 예,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맞습니다. 시술, 수술 최고예요. 인요한 박사님도 손기술이 최고예요. 아이고, 저는 많이 떨어져요. 한국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예. 유치원, 중학교, 예. 대학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이름이 윌리엄 윌리엄 린턴, 린턴 의사. 인돈, 예, 의사 아니고요. 예. 교육자였습니다. 교육자. 조지아텍 졸업하고 예. 이제 영명학교에 왔죠. 군산에. 군산에. 예, 사실 조지아텍에 수석 졸업하고 예. 오셔서 이제 3.1운동 보고. 아, 3.1 운동 때 기미 독립 선언문에 작성에 그 학생들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다고. 예. 예, 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제 그 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한국의 그 3.1 운동을 알렸어요. 특사로. 아,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일제에 시달리다가 신사참배하고 싸웠죠. 근데 그 인요한 박사님은 이렇게 한대로 나와 있듯이 의사로서 예. 인정 모습의 국제진료센터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봉사를 하러 다니는 그런 의사로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정치인 의사가 되었거든요. 생소하거든요. 이거 잘못 간 것 같아요. 참치. 그런데 그 피를 보면 예. 3.1 운동에 뛰어들면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외쳤던 그런 피가, 선조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가. 제가 어떻게 계기로 정치를 하셨습니까? 의예과 1학년 때 제가 사실 광주항쟁에서 통역했어요. 5.18. 5.18. 예. 5월 25일 날 도청에서 예. 하루 외신 기자들 기자회견. 그 전두환 정권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감옥은 가지 않았습니다. 한 3년 동안 경찰이 따라다니고 요주 인물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한 건 아니고, 예. 그 아버지가 인천에 들어왔고 외삼촌이 장진호에서 싸웠는데 이게 옳은 건가? 저는 철저하게, 저 김대중 선생 좋아합니다. 근데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예.
그래서 솔직히 민주당은 엄청 좋아했어요 원래 김대중 때까지. 예. 그 뭐랄까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하고 맞서서 좀 뭐 심한 표현이지만 싸워야 되겠다. 예. 민주당이 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내가 정치에 좀 있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을 했는데 예.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다 뭐랄까요 국가 유공자, 뭐 애국자, 뭐 애국 열사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여기까지 7대 강국이 됐는데 맞아요. 이걸 지켜야죠. 7대 강국 대한민국. 지켜야죠. 예. 70년 전 6.25 때 한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출발이야. 이 정도 발전을 더 해야 돼요. 예. 우리 후세들한테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죠. 인류한 우리 의사 선생님, 박사님의 힘 있는 이런 결심 네. 그리고 열정 네. 바로 말씀에서 다 묻어 나오는데요. 혁신을 하면서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핵하면은 그 핵폭탄 핵도 있는데 결핵 핵자도 있죠. 결핵을 우리 인요한 우리 박사님 가족이 결핵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결핵 퇴치에 최고의 공헌을 세운 패밀이거든요. 어머니가 의사 아닌데 예. 이제 54년도야 1세대예요. 엄마는 아버지는 3세대고 예. 순천을 오셨는데 이제 수해도 나고 예. 큰 계기는 우리 큰형님들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56년, 57년에 그 남초등학교, 남국민학교 예. 다니면서 셋 다 결핵을 앓았어요. 아, 세 명 다 형님이 세 명이 결핵을. 학교 다니면서 옮겨져가지고. 대한민국 결핵 퇴치의 1호 가족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때 광주 기독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뭐 얘기는 굉장히 길지만은 결핵에 관심을 갖고 요양소 2개하고 진료소하고 뭐 평생을 50년 동안 결핵 퇴치했죠. 그렇죠. 인류한 말씀 저하고는 특별하게 인연이 참 많아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결핵협회 회장을 할 때 예. 저도 결핵을 앓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을까? 네, 몰랐었습니다. 안과 의사인데 예, 결핵협회 회장을 왜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결핵을 앓았는데 이 북한의 결핵이 참 심각하다. 그래서 결핵협회 회장을 좀 해서 북한의 결핵을 좀 퇴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진보 아니냐? 이 남북 결핵의 복원에 진보가 보수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예. 없어요. 결국은 한민족인데 예. 북한 결핵이 남북 교류될 때 북한 결핵 환자가 내성 있는 환자가 남한에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통일이 언젠가 될 텐데 예. 북쪽에 결핵을 없애야 건강한 통일을 하죠. 그렇죠. 예. 그 일에 인류한 박사님하고 저하고 북한 결핵 퇴치에 참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개성병원에 자주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서 그 개성공단 병원은 가지는 않았고 거기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개풍, 그다음에 판문 요양소, 파문요양소. 또 개성 삼예방원이라고 해요. 결핵병원을 그 사람들은 삼자를 붙여요. 예. 거기에 자주 왔었죠. 그 지금 또 인류한 우리 박사님께서 탈북민 가족 송금하라 송금 합법화를 추진 또 잘 네,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 이제 제재가 있어서 미국 그 UN 이런 제재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예. 그러나 소액으로 예. 1년에 뭐 전체 액수가 2천만 원 이하로 탈북한 사람들이 가족한테 돈을 합법적으로 보낼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브로커가 그걸 많이 가져가고 있고 사기도 당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불법이니까 조사를 받아요. 예. 누가 고발을 하면은 경찰서 가서 오. 유죄가 돼요. 오. 가족한테 돈 보내는 게 유죄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보냈다 하니까 예, 예. 그 문제가 된다. 예, 그죠? 200만 원만 보내도 그런 좀 문제가 있네요. 현행법에 걸려요. 그래서 통일부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이제 합법화를 예. 어느 정도까지는 예. 시켜주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가족한테 돈을 붙이는 거는 인간 인도적인 지원이에요. 인도적인 지원이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인데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은 가족만 도움받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사는 동네가 다 혜택을 받는데요. 그렇죠. 예. 식량도 구입하고 뭐 약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인요한 박사님 가족은 북한에서도 유명한 가족이잖아요. 뭐 많은 지원을 했죠. 그렇죠. 95년부터 유진벨 재단에서 수백억이 갔죠. 95년도부터. 돈을 주지는 않고 결핵약, 엑스레이, 뭐 엑스레이를 한 700만 장 찍었고요. 그렇죠. 환자는 6개월 단위로 35만 예. 명을 치료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엑스레이 검진차 18개가 가서 온 나라를 엑스레이를 찍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그 일이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다 멈췄죠. 그리고 북한 정부에서 또 지원을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원치 않아요. 북한 결핵이 내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었지 이제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도 65년도에 인구의 5%가 결핵이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결핵 환자가 5%였고 예. 인구의 거의 절반이 결핵 복균을 했다가 복균 이제 환자, 나은 복균성. 사람이고 그렇죠. 자연 치유된 사람이 많았죠. 북쪽 통계는 없지만 65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1차 약들은 쌉니다. 예. 뭐 6개월 치료해도 뭐 5만 원, 뭐 6만 원, 한 50불, 30불에서 50불밖에 안 드는데 그 다음 약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북한에 있는 의사들이 6개월 치료하고 균이 계속 나오면은 약을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2차, 3차 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약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핵 요양소가 인간적으로는 약을 줘야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약을 주면 내성이 생기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내성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자들은 이제 다제내성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먹는 약에 이제 여러 가지의 내성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 내성까지 와요. 그럼 주사약도 안 들어요. 그렇죠. XDR.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됐다. 그 균을 뱉은 사람이 남한을 내려왔다. 그 균 뱉은 사람이 회장님이나 저한테 우리 원장님이나 저한테 전염이 된다. 우리도 약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그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여러 가지 북한 체제하고 마음이 안 맞고 활동이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엑스레이 기계도 보내주고 그 치료제도 2차, 3차 약 좀 비싼 것도 좀 보내주고 왜냐 좋은 것은 결핵약이 대부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다른 병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 예, 쓰죠. 결핵약은 그냥 결핵약으로 그렇죠. 끝나요.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지금도 방법이 있다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요한 박사님 의사로서 또 적극 이 말씀에 공감하는 이유가 치료와 예. 그리고 병에는 예, 자도 우도 없어요. 정치도 없다. 없어요. 한 민족이다. 예. 그런 문제에서는 결핵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중요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에 인요한 박사님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뭐입니까? 제가 은퇴하고 예. 나이 70이 되더라도 예. 저는 북쪽에 다니면서 병원에 고장난 장비를 많이 봤어요. 예. 허락이 된다면 저는 그 고장난 장비를 고치러 다니는 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신데. 그게 신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직접 가서 그린 닥터스처럼 의료행위를 하는데 북한 의사들이 실력이 뛰어나요. 아,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뛰어나니까 그분들 사실 일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약하고 장비하고 저 소모품을 손에 쥐어주면 그냥 돌아가요. 북한 의사들이 열정이 있더라고. 아, 엄청나요. 그 다음에 또 순수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 조금만 인류한 박사님 말씀처럼 의료기계, 장비, 약품을 주면은 그러면 충분히 뭐 함흥에 가서 원산 함흥, 흥남 함흥, 단천, 김책, 정진 이런 데 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지고 있는 그 새 장비도 들여와야 되지만 부품이 부족해서 쓰고 있는 장비. 예,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곽산에 예. 저 황해북도 아니 저 어디입니까? 평안북도 곽산에 가서 예, 수술 라이트를 시먼스 건데 빼왔는데 예. 다 나갔어요. 예, 서울에 와서 그거 살라고 그러니까 없어요. 모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그 불을 등을 그 전구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불어서 한 40개 만들어서 그거 들고 가서 그 안 돌아가는 수술 등에 그거 끼면서 전기를 넣어서 들어오는 것 보고 제가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값도 싸고. 그렇죠. 남한에서 의료기계 장비가 북한에 갔을 때 6개월은 잘 사용하는데 예. 고장은 어차피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 부품 하나가 없으니까 그냥 또 정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북한의 개성공단의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운영하면서 예, 예. 일반 엑스레이는 필름을 형성하고 힘들잖아요. 예, 예. 디지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테레비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 테레비 엑스레이라고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분들이. 초음파도 좋아해요. 왜냐? 초음파는 맞아요. 종이가 필요 없어요. 소모품이 없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두 나라가 적대시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병원이더라고, 병원.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그러는데 치료하는 의사한테, 예, 의료인한테 누가 침을 뱉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 하나의 길이에요. 도울 수 있는 길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배고플 때 먹여줘라. 헐벗을 때 입혀줘라. 예, 아플 때 치료해줘라. 감옥에 갇히면 방문해라. 이게 우리 소명과 사명이에요. 맞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누리고 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이제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뛴 사람은 격려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격려하지만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 그들이 와서 우리 사는 부유함을 보고 기가 차할까봐 또 우리도 신이 주고 해산이고 강경이고 뭐 함흥이고 이런 데 가서 그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아이고 그때 우리가 좀 도와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인류한 박사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미얀마 지진에 다녀왔는데 네. 미얀마 지진에 의료봉사를 가서 도우는 일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가, 대한민국 통일한국 보면 북한에 좀 더 인도적으로 어려를 도울 수 있다면 인류한 박사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20년 전에 판문읍에서 남한을 봤어요. 저는 예. 우리 집이 1시간 이내예요. 차로 가면 판문점에서 판문읍에서 법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 네. 남한을 바라보니까 인류한 거기서 박사님 집이 가깝다. 이산가족 마음의 1000분의 1 이해했어요. 우리 왜 저 벽을 건너지 못한가? 예. 우리 가족은 사고가 없을까? 그게 이산가족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이게 이산 가족들이 가진 고향에 가고 싶어한 마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하나 둘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이산 가족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거 이산 가족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좀 급해요. 한국에 온 지 130년 가족 패밀리,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임요한 박사님이 이 말씀은 북한에 가서 의료를 좀 어떻게 하든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도우고 싶은데 그중에 의료 장비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세계 7위 강국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서 이제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데 네. 아프리카나 또 제3국을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을 특히 어려를 도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예. 임요한 박사님.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도 포용해야 되고. 포용해야 된다. 네. 누구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 근로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예. 또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조선 동포입니다. 동포. 맞아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앞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좀 희망의 한 가닥은 그 다문화 가정을 시골에서 30%가 외국 부인이에요. 예. 그 다문화 가정이 문제도 많고 소리도 많이 나지만 성공적으로 포용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그러면요, 원장님, 그것은 통일의 연습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외국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으면 그렇죠. 남북은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참 우대를 하고 남한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를 해주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따뜻하게 품으면. 북한 사람도 이탈 주민도 네. 똑같이 네. 평등하게 네. 우리 남한 국민들처럼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절 맞습니다. 무서운 경쟁 속에서 살았는데 예. 이제 조금 여유를 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지게를 쥐고 산에 올라가면 한꺼번에 올라가지 말고 쉬어서 좀 한숨 쉬고 다시 뭐랄까요, 몸 조정하고 다시 가야 될 때가 대한민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이 전쟁이란 그런 아주 극한적인 대립이 아니라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예, 같은 말 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뿔도 안 날렸는데 예. 그죠? 같은 한민족, 같은 말, 예. 반만년 역사를 이 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남북 간의 교류, 어려를 통한 교류, 임요한 박사님께서 적극 나서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의사 임요한 박사님 저하고 똑같이 됐죠. 예. 한 40년 됐죠, 이제 의사 된 지가. 예, 40년 된 의사들이 딱 보면 눈빛만 보면 제가 안과 사니까 예. 임요한 박사님의 눈빛을 보면은 정말 순수한 열정의 참 착한 의사로 임요한 박사님을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의사로서의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이 된 이유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 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를 넘겼습니다. 그 전에 또 6.25를 넘겼습니다. 일제강점기도 넘겼습니다. 개화기도 헤쳐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날이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이 정치적인 혼란을 이겨나가면 있으리라고 저는 150%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한테 속지 말고 누가 진실한지 잘 보셔서 선택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기를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차갑기만 한 이 시대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인중한 박사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